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슴 답답한 사연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결실로 예쁜 아이까지 얻었는데 왜 갈수록 남편이라는 존재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이의 돌잔치와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두고 벌어진 기막힌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물 한 모금 못 넘길 때도 남편은 제 곁을 지키며 다정한 말을 건네주곤 했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현실적인 육아가 시작되자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본 모습이었는데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못 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 서아의 첫 돌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들처럼 화려하게는 못해줘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를 위해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 모셔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적당한 가격대의 뷔페를 알아보고 남편에게 상의를 했지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의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야, 서아가 돌잔치를 기억이나 하겠냐? 그거 다 부모 자기 만족인데 왜 생돈을 길바닥에 뿌리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케이크 하나 사놓고 사진 찍으면 끝이지. 무슨 뷔페야, 뷔페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본인 친딸의 첫 번째 생일인데 생돈을 길바닥에 뿌린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요즘 돌잔치 안 하는 추세인 건 알지만 저희는 양가 어르신들께 첫 손주라 다들 기대를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돈 아깝다. 그 돈 있으면 서아 통장에 넣어주는 게 실속 있다. 너는 왜 그렇게 허례허식에 목을 매냐며 오히려 저를 손물 취급했습니다. 결국 서아의 돌잔치는 제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며 밥값을 보태주시겠다고까지 하셨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취소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식당 방 하나 빌려서 직계 가족들만 모여 아주 초라하게 치렀지요. 서아에게 예쁜 드레스 한 벌 못 입혀준 게 한이 되어서 저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까지 골며 잘만 자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3달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서아 돌잔치 때 남편이 보인 태도가 있으니 이번에도 합리적으로 가족 식사나 한 끼 하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유명 호텔 뷔페 팸플릿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이번에 환갑이잖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명색이 환갑인데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호텔에서 제대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이미 여기 룸 예약해뒀으니까 너는 한복이랑 답례품만 좀 알아봐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아 돌잔치 때는 기억도 못할 아이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던 사람이 시어머니 환갑에는 수백만 원이 깨지는 호텔룸을 덜컥 예약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제가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당신 서아 돌잔치 때는 돈 아깝다고 집에서 하자며. 근데 어머니 환갑은 왜 갑자기 호텔이야? 우리 지금 대출금 갚느라 형편 빠듯한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어떻게 애 돌잔치랑 우리 엄마 환갑을 비교하냐?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고 이제 환갑인데 자식된 도리로 이 정도도 못 해드려. 너 정말 실망이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형편에 맞게 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서아는 남편의 자식이 아닙니까? 서아를 낳느라 제 몸이 망가지고 경력까지 단절된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마치 효자병에 걸린 사람처럼 호텔 메뉴판을 고르고 시어머니 지인들에게 돌릴 최고급 답례품을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보고 그러더군요. 여보, 환갑 선물로 현금만 드리면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샤넬 가방 하나 사드리는 거 어때? 우리 엄마 평생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사셨잖아. 이번 기회에 며느리인 내가 좀 챙겨드리면 엄마도 동네방네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아 드레스 대여비 10만 원 아깝다고 소리 지르던 사람 입에서 명품 가방 소리가 나오다니요. 제 친정 부모님 생신 때는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도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이번 달 서아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도 아껴 쓰고 있어. 근데 수백만 원짜리 가방. 당신 미쳤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너 말 다 했어.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왜 난리야. 내가 밖에서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 위해서 그 정도 돈도 못 써. 너 정말 이기적이다. 남편의 눈빛에는 저와 서아에 대한 애정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시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보상 심리만 가득했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희생시켜 자신의 효심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죠. 남편이 호텔 예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야, 그래도 호텔인데 손님들 초대하려면 한 50명은 불러야 하지 않겠니? 내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 놨는데 자리가 좁으면 어떡해. 그리고 너희 올 때 서아 돌잔치 때 입히려다 만 그 드레스 입혀 오지 마라. 호텔 분위기 안 맞게 초라하면 나 망신이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의 돌잔치를 초라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제는 그 초라함이 자신들의 체면을 깎는다며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 당일이 다가올수록 남편의 기행은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비상금까지 털어서 시어머니 친구분들 교통비까지 챙겨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우더군요.
정작 서아는 예방접종 비용이 부족해서 제가 친정 엄마한테 손을 벌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잔치 일주일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그 호텔 식장에 웃으며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대로 진행할 거야? 우리 형편 생각 안 하고 당신 체면만 챙길 거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얼굴에 호텔 예약 확인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꼬우면 너도 돈 벌든가. 돈 한 푼 안 벌면서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어디서 사사건건 간섭이야. 싫으면 오지 마. 나 혼자 엄마 모시고 갈 거니까. 돈 한 푼 안 벌면서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난 1년간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아이 키운 제 정성이 남편에게는 그저 무의도식하는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는 각오해야 할 거야.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짐과 제 옷가지들을 하나씩 챙기며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효도 잔치를 어떻게 망쳐줄지 아니 어떻게 되돌려줄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본인 양복을 다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너 오늘 늦지 마라. 엄마 친구들 다 오시니까 화장도 좀 신경 써서 하고 서아도 깨끗하게 씻겨서 준비해. 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남편이 집을 나서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호텔로 먼저 출발하자마자 저는 예약해 두었던 퀵 서비스를 불러 시어머니께 보낼 상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나는 오늘 그 자리에 안 가요. 대신 당신이 꼭 봐야 할 선물을 보냈으니 확인해 봐요. 호텔 연회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산해진미가 가득한 상 앞에서 남편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손님들에게 변명을 늘어놓았겠지요. 하지만 퀵으로 도착한 상자 안에는 제가 지난 3개월간 남편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은 서류들과 남편이 제 몰래 주식으로 날려먹었던 통장 내역서 복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그 서류들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저는 서아를 업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의 집착과 시댁의 뻔뻔함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호텔 잔치가 난장판이 된 그날 밤, 남편은 미친 듯이 제 친정집 배를 눌러댔습니다. 과연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셨는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제가 겪은 이 기가 막힌 현실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남편과 시댁의 민낯을 더 적나라하게 들려드릴게요.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저희 부모님은 사색이 되셨습니다. 잠들어 있던 서아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오물을 보내. 우리 엄마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나를 망신줘도 유분수지. 내가 제정신이냐고. 남편의 손에는 제가 보낸 이혼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편을 말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남편은 장인어른 앞에서도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따님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시어머니 환갑 잔칫날에 이혼 서류를 보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미친년 아닙니까? 미친년이라니요. 자기 딸 돌잔치는 돈 아깝다며 구멍가게 식당에서 치르게 해놓고 자기 엄마 환갑은 호텔에서 수천만 원 들여 하려던 사람이 누구인데 저런 말이 나오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그 화려한 초대장 뒤에 숨겨진 빚들, 그리고 내가 서아를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당신이 몰래 해지해서 호텔 예약금으로 쓴 거, 그거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왜 내 돈이야?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번 돈이지. 그리고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죄야.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 환갑 축하는 못해줄 망정 판을 깨.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지금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호텔 연회장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던 그 기세 그대로였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내 잔치를 망쳐. 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니? 며느리한테 이혼 서류나 받는 할망구라고 손가락질하는 소리 안 들려. 너 당장 기어와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식의 파탄난 가정을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체면이 깎인 것,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뿐이었지요. 제 어머니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내 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냐며 서아 돌잔치 때도 참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휴대폰을 향해 똑똑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원하시던 호텔 잔치 마음껏 즐기세요. 그런데 그 비용, 이제 남편이랑 어머니가 다 감당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카드 결제 취소할 수 있는 건 다 취소했거든요. 남은 위약금이랑 음식값, 당신들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뭐? 취소를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지금 손님들이 다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결제를 취소하면 어떡해? 남편은 허둥지둥 호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제가 미리 호텔 측에 연락해서 명예 도용과 부당 결제를 이유로 지급 정지를 요청해 두었거든요. 남편이 제 몰래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으니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남편은 호텔 지배인과 통화를 하며 사정사정하더니 결국 얼굴이 하얗게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장 결제가 안 되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더군요. 그 호기롭던 효자는 어디 가고 이제는
한낱 사기꾼처럼 벌벌 떨고 있는 꼴이라니. 결국 그날 밤 시어머니의 화려한 호텔 환갑 잔치는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다 말고 쫓겨나듯 나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호텔 로비에서 망신을 당하며 붙잡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다는 걸 알고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 내가 결제 취소하는 바람에 내가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생겼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저희 부모님 댁으로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대성통곡을 하며 드러누우시더군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집 딸 좀 보소. 시어머니 환갑 잔치 망쳐놓고 남편을 감옥 보내려는 독한 년이 여기 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아드님이 제 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 서류랑 주식으로 날린 돈들입니다. 서아 돌잔치 할 돈은 없어도 어머니 호텔 잔치 해줄 돈은 어디서 났나 했더니 다 제 피 같은 돈이었어요. 이거 다 경찰에 넘길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실래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잠시 주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야,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주식 좀 해서 돈 좀 날린 게 뭐가 대수라고 이 난리야. 내가 안 사람으로서 내조를 잘했어 봐라.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돌았겠니? 이게 다 내 팔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가족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체면만을 위해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괴물들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거 침입과 명예훼손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말이죠. 경찰이 오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약한 척을 하며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었고 변호사 상담도 끝낸 상태였거든요. 남편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형색이 엉망이 된 채 나타난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엄마가 무리하게 호텔에서 하자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사실 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그 돈들 다 퇴직금이랑 대출로 메우려던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저런 무책임한 사람이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빚만 남은 남편.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 환갑 잔치를 호텔에서 하려 했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회사 잘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서아 돌잔치 무시할 때 우리 서아 기저귀 값 아깝다고 나한테 구박 줄 때 그때 우리 인연은 끝났어.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 역겨우니까.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서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게. 엄마랑도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저런 년한테 왜 빌어? 야, 이혼해.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주지 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독종이랑 살아. 내가 아는 사람 딸 중에 차만 애 있으니까 새로 시작하면 돼.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인연을 끊겠다던 말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그 꼴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추악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 그리고 남편이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전부 폭로해 드릴게요. 이 기막힌 반전 놓치지 마세요. 남편의 그 비굴한 눈물과 무릎 꿇은 모습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서아의 비상금 통장을 찾으려다 저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그 파렴치한 모습에 정이 뚝 떨어져서 남편을 쫓아내려는데 남편의 주머니에서 툭 하고 휴대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쓰던 게 아닌 아주 낡고 오래된 기계였지요. 남편이 당황하며 그 휴대폰을 챙기려 하길래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뺏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도 걸려 있지 않은 그 화면 속에는 경악스러운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남편이 예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였고 내용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환갑 잔치만 화려하게 치러주면 엄마가 가진 저기 시골 땅명에 내 앞으로 넘겨준대. 그거 팔면 우리 빚 다 갚고 너랑 새 출발할 수 있어. 그 여편네는 돌잔치 안 해줬다고 난리인데 내가 어떻게든 이혼 서류 도장 찍게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서아를 사랑해서 지키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 땅을 팔아 내 연녀와 새 인생을 살기 위해 저를 속이고 효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이었지요. 서아 돌잔치 비용이 아까웠던 게 아니라 그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내 연녀에게 환심을 사고 어머니의 환갑 잔치에 올인하려 했던 겁니다. 제가 이 대화 내용을 다 보고 있다는 걸 안 남편은 이제는 빌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제 얼굴에 대고 비웃음을 날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다 봤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필요도 없겠네.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애한테 그 귀한 땅 줄 줄 알았어. 너는 그냥 서아 키우는 식모 정도로 생각했지. 이제 알았으면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가. 빈손으로 나가기 싫으면
적당히 합의금 줄 때 꺼지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 제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모두 이런 추잡한 음모 속에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서 곤히 자고 있는 서아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인간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시골 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뒤통수를 얻어맞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넘겨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땅은 이미 3년 전에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있지도 않은 땅을 담보로 아들을 조종의 대접을 받아왔던 것이고 남편은 그 허상에 속아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내연녀를 먼저 만났지요. 그녀는 남편이 곧 큰 돈이 생길 재력가인 줄 알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땅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증명서와 남편의 막대한 빚 독촉장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언니, 저도 속았어요. 이 남자가 저한테 자기 엄마 땅 팔면 아파트 사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내연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시어머니의 땅만 믿고 기고만장해 있는 남편, 그리고 아들을 속여 호텔 잔치까지 받아먹은 시어머니,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항복이라도 하러 온 줄 알고 아주 거만한 태도로 식당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내가 빌린 돈이랑 호텔 위약금 친정에서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받아줄지 말지 고민해보마.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려. 엄마 땅명에 내 앞으로 오면 내가 다 갚아줄게.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확인서와 남편이 내연녀와 나눈 대화들을 복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자마자 손을 벌벌 떨며 제 눈을 피했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찢어발겼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니. 3년 전에 팔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분명히 준다고 했잖아. 나 그것 때문에 회사 퇴직금까지 다 쓰고 빚까지 냈단 말이야. 남편의 절규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속여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으려 했던 노욕이 부른 참극이었지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인생 망치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리고 당신 존재하지도 않는 땅 때문에 당신 딸 돌잔치까지 내팽개치고 바람 피운 대가가 이거야. 이제 당신들한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이랑 이혼 소송뿐이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모자 간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육탄전까지 벌어지는 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서아. 너에게 이런 아빠를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이대로 끝난 줄 알았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궁해진 두 사람이 제 친정집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저 몰래 서아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에 손을 댔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신 적 있나요? 그 추악한 법정 공방과 함께 제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승리했는지 그 결말을 들려드릴게요.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인간들은 반성은커녕 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망쳐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니 그 피해 보상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을 저희 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수법을 배웠는지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대자보를 붙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아 엄마 나와라. 내 퇴직금 내놔라. 우리 엄마 병원비 내놔라 하며 동네 망신을 시켰지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님과 상담을 끝냈고 남편이 저질러온 그동안의 만행들을 하나하나 서류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아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매달 꼬박꼬박 부어왔던 아이의 교육보험과 청약저축이 있었습니다. 서아의 미래를 위해 제 입을 옷 하나 안 사고 모은 제 목숨 같은 돈이었지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확인해 보니 이미 반년 전에 모든 통장이 해지되어 잔액이 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인감도장을 몰래 파서 제 명의를 도용해 그 돈을 전부 빼돌렸던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내연녀와의 데이트 비용과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 그리고 그 문제의 호텔 잔치 예약금으로 쓰였더군요. 제 아이의 미래를 팔아 자신의 쾌락과 가짜 효도를 샀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서아의 돈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 돈에 손을 대? 그건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제가 전화를 걸어 오열하며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야, 어차피 내 자식 돈인데 내가 좀 쓰면 어때?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다시 넣어주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내가 살림을 얼마나 못했으면 내가 그 돈까지 손을 댔겠냐? 다 내 탓이야.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까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지한 모든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공금 횡령에 가까운 죄질이었기에 경찰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다루더군요. 재판날 법정에서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전의 기세는 어디 갔는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판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효심이 깊어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남편의 내연녀 대화 기록과 카드 내역서, 그리고 이미 경매로 넘어간 땅을 미끼로 저를 압박했던 정황들이 공개되자 법정안은 술렁였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금까지 횡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결과는 제 승리였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인용되었고 남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 인정되어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아의 양육권과 친권 역시 모두 제가 가져왔지요. 비록 남편이 당장 가진 돈이 없어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지는 못하겠지만 남편의 퇴직금, 남은 자녀분과 앞으로 발생할 모든 소득에 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판결이 끝나자 법정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신용불량자 만들 셈이냐. 내가 그러고도 서아 엄마냐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아무도 그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렇게 지옥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저는 이제 서아와 둘이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공부방을 시작했고 서아는 이제 아빠를 찾지 않을 만큼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밤늦게 술에 취한 남편에게서 발신번호 제안으로 전화가 오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수신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아이의 돌잔치가 아깝다며 제 자식의 돈까지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체면을 위해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건 그저 자기만족일 뿐이지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참으면 가정이 유지되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아이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시작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서아와 함께하는 제 인생의 이막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힘차고 밝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